안녕하세요.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중국 장유시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유튜브 영상 기록입니다. 이게 2025년 7월에 있었던 10대 소녀 학교 폭력 사건인데 이게 그냥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시민 반응 또 정부 대응까지 좀 복잡하게 이어지거든요. 맞아요. 그 흐름을 좀 깊이 따라가 보면서 사건의 전개 과정이랑 또 핵심 쟁점이 뭔지 바다님들이 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보는 게 오늘 목표죠. 네, 맞습니다. 바다님들께서 이 복잡한 사건의 실타래를 같이 풀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건 시작은 2025년 7월 22일 스촨성 장유시에서였어요. 한 14살 소녀가요, 폐건물로 끌려가서 여러 명의 미성년자들한테 몇 시간 동안 진짜 심각한 폭행, 모욕을 당하고 휴대폰까지 빼앗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영상 기록에는 가해자 중 한 명이 나 10번도 넘게 경찰서 들락날락했다 이런 식으로 처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말까지 해서 더 충격을 줬죠.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피해 학생이 이전부터 학교에서 계속 따돌림 같은 걸 당해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특히 피해 학생 가족 배경이 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더 공분했던 것 같아요. 아, 가족 배경이요? 어떤... 네, 어머니는 청각장애가 있으시고 아버지는 신체장애가 있으신 데다가 글을 모르시는 분이셨다고요. 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사건 당일 가족들이 강도랑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뭔가 이게 즉각적이고 공정하게 처리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좀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8월 2일에 이 폭행 영상이 소셜미디어로 확 퍼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 영상 속 장면들이 워낙 잔혹했고 가해자들 태도도 그렇고 이게 그냥 순식간에 퍼지면서 대중들의 분노가 정말 격렬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피해자 가족의 상황까지 알려지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연민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정말 폭발적으로 커진 거군요. 네, 그렇죠. 여론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8월 4일에 장유시 공안국, 그러니까 경찰이죠. 거기서 사건 경위랑 처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발표했나요? 주범격인 15살 학생이랑 공범인 14살 학생에게는 행정 구류 처분하고 특수학교 교정 교육을 보낸다. 그리고 다른 가담자나 방관했던 학생들은 비판 교육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어요. 행정 구류면 이게 정식 재판 없이 경찰선에서 그냥 단기간 구금하는 그런 조치인 거죠. 그리고 특수학교 교정 교육이나 비판 교육은 사실상 훈방이나 교육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 점이군요. 게다가 이 발표 내용 자체가 사건을 좀 축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터져 나왔다고요. 네네. 예를 들면 명백히 휴대폰을 빼앗고 그랬는데 이걸 그냥 단순 갈등이라고 표현했다거나 휴대폰을 뺏어서 초기화하려고 했던 그런 중요한 사실들을 쏙 뺐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아, 그리고 진짜 심각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모르시는 아버님을 유도해서 뭔가 불리한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게 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처리 과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에요. 공권력의 처리 과정, 발표 내용에 대한 그 불신이 시민들의 분노를 정말 폭발시킨 도화선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부모님들이 시청 앞에서 항의를 시작하신 거군요. 네. 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던 부모님이 시청 앞에서 항의하시다가 어머니가 그만 실신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지켜보던 시민들이 막 모여들면서 그게 바로 시위로 이어진 거죠. 시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보안 요원들이랑 충돌도 있었고요. 상황이 커지니까 이제 당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겠네요. 네. 정법위원회석이라는 그 지역의 법질서나 안정을 총괄하는 좀 고위 관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시민들을 좀 진정시키려고 하고 회의실에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8월 4일 오후에 시청에서 설명회가 열렸군요. 기록 보니까 수백 명이나 모였다면서요.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죠. 거기서 이제 피해자 가족은 아까 그 서명 과정이 부당했다. 이걸 막 호소했고요. 시민들은 가해자 처벌 왜 이렇게 약하냐? 피해자 상태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거랑 가족 말이 왜 다르냐? 미성년자 처벌 강화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을 아주 강하게 쏟아냈습니다.
기록 영상에는 막 공무원들한테 물러나라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됐었죠. 근데 이 설명회로도 분노가 가라앉히기는커녕 시위 규모는 오히려 수천 명으로 더 커졌어요. 결국 경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까지 간 거네요. 맞습니다. 당국이 결국 경찰 병력을 투입했고요. 유튜브 기록 자료를 보면 경찰이 방패랑 곤봉 같은 걸 사용해서 시위대를 밀어내고 또 연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작된 시위가 점점 격해지는 양상인데요. 그날 저녁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요. 네, 그날 저녁에는 학생들이 또 많이 포함돼서 한 2,000명 정도 되는 시민들이 다시 모였어요. 근데 이때 외친 구호가 좀 주목할 만합니다. 어떤 구호였는데요? 민주주의를 돌려달라, 화워민주, 왕따 거부, 규제 발행, 단결, 탄재 이런 구호들을 외치고 심지어 중국 국가까지 부르면서 경찰이랑 대치했어요. 와, 민주주의를 돌려달라. 이건 단순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항의를 넘어서는 뭔가 더 근본적인 요구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 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8월 5일 자정이 되면서 경찰의 2차 진압이 시작됩니다. 2차 진압이요? 네, 제공된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경찰이 곤봉 같은 걸로 시위대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미 쓰러진 학생들까지 계속 때리면서 연행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돼 있다고 해요. 너무 심각한데요? 네, 시위대는 결국 흩어졌지만 경찰의 추격이랑 폭력은 계속됐고 시내 전체가 경찰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삼엄한 분위기가 되었다고 자료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의 연속이네요. 네,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학교 폭력 사건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공권력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불신과 만나서 결국 대규모 항의 시위 그리고 폭력적인 진압이라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까지 이어졌는가 바로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경찰 발표 내용하고 피해자 가족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현실 사이의 그 간극, 그리고 또 장애가 있는 부모님처럼 사회적 약자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때 이 공정성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여론을 극도로 자극한 핵심 요인이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 나왔던 그 민주주의 같은 구호나 국가재창 같은 것들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서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좌절감이 표출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 영상 기록에 담긴 내용만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장유씨 사건 기록을 통해서 한 학교 폭력 사건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분노, 그리고 대규모 시위, 나아가 공권력의 강경 진압으로까지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이 제공된 자료를 보면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자료가 바다님들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기록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쭉 보셨을 때 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또 당국의 대응 방식 사이에 나타난 가장 큰 간극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점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또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바다님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